자, 아무래도 많은 여성분들이 헤어지고 난 후에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멘트를 쳐야지 그 남자가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 줄까? 혹은 재회에 성공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아마도 먼저 연락을 남자친구한테 한다,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할 때 약간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좀 뭔가 쉬운 여자처럼도 안 보이고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서 그 남자가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또 내가 너무 미련이 남아 보였다라는 티를 안 낼 수 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어떤 멘트를 보내야지 이제 이러한 효과가 날 수 있는가, 또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그 전에 오늘 먼저 얘기할 건 뭐냐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멘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명분 없는 연락이에요. 자, 명분 없는 연락이란 게 뭐냐?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남자한테 연락할 명분이 없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뭐, 흔히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뭐 해? 뭐 잘 지내? 뭐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약간 이런 식의 멘트들이죠. 자, 어떤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얘가 왜 나한테 연락한 건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멘트를 보낼 때는요, 남자 입장에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 여자가 나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구나. 그리고 이 여자가 나한테 미련이 남아서 먼저 연락한 거 보니 아직 나한테 호감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여자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 왜? 이 여자가 알아서 나에게 더 미련이 있다는 티를 내니까. 자, 두 번째, 명분이 부족한 연락. 자, 명분이 부족한 연락은요, 1번과 좀 유사하긴 한데요, 약간 달라요. 어느 정도 어떤 명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명분이 그렇게 충분한 어떤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자친구 입장에서 이 여자 나한테 뭐 연락은 하고 싶은데 그나마 찾은 명분이 약간 이거구나. 아직 이 여자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멘트들이요. 이를테면은, 자, 우리 저번에 갔던 음식점 거기 이름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좀 알려줄 수 있어? 뭐 혹은 남자 강아지 키우고 있었다면은 있잖아, 혹시 뭐 강아지, 너네 강아지 땡땡이 잘 지내? 갑자기 얼굴 보고 싶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세 번째는, 우리 그때 갔었던 카페 거기 주소가 어디였는지 기억나? 나 그냥 친구랑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 어딘지 생각이 안 나서.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세 번째, 진심이 담긴 연락. 자, 이 진심이 담기면은 되게 뭔가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진심이 담긴 막 연락을 해요. 그때 뭐 내가 미안했고, 그리고 고마웠고,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나 아직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너 아직도 사랑하고, 내가 아직도 널 그리워. 이건 내 진심이야. 그러니까 내 진심을 봐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물론 이게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느 때냐면은 당신 호감 별로 안 줘서 남자가 떠나버린 경우에는 이거는 어느 정도 통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아닌 상황에서, 즉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의 매력이 떨어졌어. 남자가 더 이상 당신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자, 만약에 헤어졌을 때 뭐 진심이 담긴 연락을 했어. 자, 이런 것들은 되게 안 먹혀요. 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자, 이 전제는 매력을 더 이상 못 느낄 때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을 되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근데 당신은 그 남자가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남자가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요. 난 정말 진심이고, 나 아직도 널 너무 좋아하고, 널 사랑하고, 너 되게 보고 싶은데, 내 진심 가서라도 한 번만 나랑 다시 만나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막 이렇게 연락을 해요. 그럼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이처럼 이미 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당신이 이 남자한테 진심이 담긴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남자는 당신의 연락을 받고 더욱더 당신에 대한 부담스러운 존재다라고 인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협박이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협박을 하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자신을 걱정하게끔 만들려고, 그래서 관심을 받게 하려고. 자, 이런 것들이 아마 통하지 않을까. 사귈 때 당시에는 내가 나를 되게 많이 걱정했었고, 내가 다른 남자들 만나는 것들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것도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나에 대한 감정이 있으면 뭐 질투를 느끼거나, 혹은 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를 다시 돌아봐 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다른 남자랑 술 먹고 있어. 좀 이따가 뭐 클럽 갈 거야. 나 오늘 다른 남자랑 소개팅 하기로 했어. 나 오늘 얘랑 원나잇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남자가 당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자,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 다닐 거다, 다른 여자 만날 거다, 막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더 찌질해 보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박이라는 개념 자체는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협박을 한다라는 것들은 어떤 공격적인 태도로 가한다라는 건데 이 협박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은 상대에 대해서 뭔가 거절하고 싶은 혹은 방어 기제들이 생기겠죠. 그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패턴. 자, 첫 번째는 명분 없는 연락, 두 번째는 명분이 부족한 연락, 세 번째는 이제 진심이 담긴 연락, 자, 네 번째는 협박성 연락. 자, 이 네 가지만 제외하시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멘트들이에요. 자, 이것들을 제외하시고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지 그 남자가 당신에게 뭐 연락을 먼저 받고더라도 이 여자랑 다시 한번 만나볼까? 혹은 이 여자가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워진 않은데?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 전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는 이 방법이 빨리 궁금하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만만해 보이지도 쉬워 보이지도 않으면서 뭔가 연락을 받았을 때 답장이 올 확률이 높은 어떤 멘트가 난 지금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접속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안녕.